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한번 정도로 시작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오로지 헌재와 관련해서만 보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 헌재 지금 9차 변론이요 완전히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자, 문형배가 일방적으로 그야말로 불법적이고 위법적으로 이 재판을 운영해 보니까 열받아가지고요. 자, 그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이 퇴장을 했어요. 가방을 들고 나와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0일 날 있게 되는 변론에는요, 지금 윤곽근 변호사가 지금 밝힌 바에 의하면, 오늘 변호인이, 조대현 변호인은 이제 노무현하고 아주 절친이죠. 7인의 멤버 중에 한 사람이었었는데, 자, 그래서 20일 날 변론은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변호인들이 그동안에 얘기한 대로 중대 결심을 해서 이 재판을 보이콧 하느냐?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변론 작전을 좀 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자, 그래서 20일 날 재판에는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이거 아마도 또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런 또 예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지금 이제 헌재가 막판에 한마디로 개판으로, 그야말로 재판이 아니고 개판으로 흐르는 그런 이제 조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결정적 이유는 지금 형소법에 따라서 2017년도의 형소법하고 2020년도 형소법이 달라졌다.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우리 윤 대통령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쓸 수 없는 이런 검찰 조서 내용을 그대로 증거로 쓰겠다 하는 바람에 오늘 파탄이 난 거거든요. 자,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많은 정황 증거들이 있지만은 지금 이제 이 문형배는요, 인용을 딱 정해놓고 지금 판결을 밀어붙이는. 자, 그래서 20일 날 재판도요, 2시는 아니고 1시간 늦춰서 3시부터 한다고는 하지만 3시에 한덕수, 5시에 조지호, 5시에 홍장원, 그리고 7시에 조지호. 자, 요렇게 해서 밤 9시까지 재판하겠다는 겁니다. 심야 재판을 강행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빨리 인용해서 털어버리겠다. 이 얘기가 아니면은 이런 시나리오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더 분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도 이 TF 문제로 인해서 지금 헌재 재판관들이 분노를 지금 터뜨리고 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다 헌재 TF에 넘긴 요 문형배를 보고 지금 그야말로 TF 연구관들은 허락하는 대로 초안을 만들 뿐인데 마치 거꾸로 TF에 있는 연구관들이 적어주는 대로 초안대로 요거를 꼭 재판을 진행하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직권남용이다. 그래서요, 자유대한호국단에서 오상종 대표가 요거를 전부 직권남용으로 고발 조치까지 했어요. 요래서 이제 하나 문제가 되고, 그리고 이제 국적에 대한 제한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진 공보안이 중국 사람이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 야구되고 있어요. 왜? 이 발음이 시원찮다 이겁니다. 발음이. 이 발음이 중국식 발음에 가까운 한국말을 하기 때문에 이거 중국 조선족 아니냐, 이런 지금 문제 제기까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헌재 사무처장이 국회에서 답변하는 걸 보면 헌재 사무총장도 요 심판에 의견을 주면서 개입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 다양한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각에서는요, 이거 보면 완전히 이거 자기네들끼리 자판을 짜놓고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인용할 수 있는 6명의 지금 재판관을 다 확보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추론까지 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무슨 소리냐, 지금 기각을 이제 기각적으로 가닥이 잡힌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여러분께 하나씩 이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 이제 오늘 그 파행으로 끝났지만은요, 지금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강제 구인장까지 발부해서 지금 이제 강제 구인할 예정으로 있는데, 그러면 문제가 뭐냐? 강제 구인한다고 해서 꼭 우리한테 유리한 것이냐? 그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설령 강제 구인해서 끌려 나온다 하더라도 조지호 청장이 나는 진술을 안 할래, 거부권을 행사해버리면 이건 그야말로 대책이 없는 것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강제 구인한다고 해서 꼭 조지호 청장이 진술할 것이냐, 그리고 설령 진술을 한다고 해도
이 곽종근이라든가 또는 지금 홍장원 같이 이 말이 달라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끌어낼 수 있겠느냐? 그건 어려울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이미 지난달 1월 23일하고 이달 2월 13일 날 이 조조를 갖다가 우리가 윤 대통령 측에서 증인으로 요청을 했는데 불렀는데 안 나왔어요. 이때도 불출석 사유를 대고 나오지 않았고 지금 이번 20일 날도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제 구인장을 발부했지만은요. 강제 구인장 낸다고 해서 와서라도 아무 말을 안 하면 이건 대책이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한테 유리한 발언을 기대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문제점은 바로 뭐냐? 지금 조지호 청장이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 그러니까 조지호는 국수본에서 진술을 했지 않습니까? 국수본에서 한 걸 보면 윤 대통령이 끌어내리라고 그랬다. 그리고 계엄 해제 의결할 때 의결. 요거 말하자면 의결이 이루어지더라도 이거를 해제할 생각이 없다. 또 이런 식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서에 적혀져 있는데 요 내용을 증거로 쓰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헌재 재판에서 문영배가 확실하게 밝혔어요. 자, 이 얘기를 보면 설령 증인으로 나와서 예언하더라도 이미 문영배가 그랬지 않습니까? 형소법 2017년도 형소법대로 수사기관에서의 조서를 그대로 인용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수사기관에서의 조서 내용은 그야말로 내란죄를 성립하게 하는 진술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지호는 불러서 강제 구인해서 데리고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유리한 증언을 한다 하더라도 증언할 가능성은 전무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곽종근이하고요. 그 다음에 홍장원이가 이제 말을 번복하는 바람에 이거 내란죄가 안 되는 게 거의 확정적이구나. 이렇게 많은 기대를 했는데 그래서 이거 기각되는 게 분명하네. 이런 기대도 있었는데 오늘 이제 결정적으로 이 문영배 그리고 이제 국회 측 변호인들이 수사기관의 증언, 진술 그러니까 내란죄를 성립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증거로 쓰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 문영배가 그것 내가 쓰겠다고 오늘만 얘기한 게 아니잖아. 왜냐하면 그 윤석열 변호인들이 강력히 이의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영배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내가 그렇게 4차 변론 때 얘기했는데 지금 뒤늦게 그 얘기하면 아무 소용없는데 요렇게까지 까서 자기 속내를 다 드러냈어요. 요걸 보면 요거를 인용했다는 얘기는 내란죄가 맞다 이 얘기 아니에요. 내란죄가 맞다 이 얘기는 그들의 논리대로 논리에 따르면 탄핵을 인용해야 돼. 이 얘기로 바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기각이 아니고 인용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 우려들이 지금 급격히 제기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박범기를 비롯해서 민주당에서 내놓는 얘기가 뭡니까? 8대0 전원 일치로 인용이 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자,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요, 지금 제가 보기에 8대0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합리적인 추론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선전용, 여론 왜곡전, 심리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탄핵 반대 의원이 압도적으로 커져가고 있는 추세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탄핵 반대 집회, 그야말로 집회가 열릴 때마다 사상 최대의 인파가 모이는 형식으로 여론의 압박이 커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전영준 푸른닭한 대표 같은 경우에도 페북에 글을 올리기를 지금 이제 이 헌재에서의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따진다기보다는 일종의 정치 재판이기 때문에 이 합법성과 정당성을 같이 따진다. 그래서 이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여론이 하나의 중요한 변수가 된다. 그러면 지금 여론이 굉장히 지금 우리에게 유리하게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정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각하는 것이 맞다. 이런 거하고 귀결이 되기 때문에 기각론이 더 힘을 받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다. 지금 이제 인용이 더 확실하다. 이런 얘기. 그리고 지금 이 푸른닷컴 대표의 전영준 기자가 얘기하듯이 아니야. 이제는 기각론이 더 힘을 받을 거야. 이렇게 둘이 지금 대립하는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헌재는 어차피 이제 각자가 독립재판관으로서 선고에 하나씩 다수기로 되어 있는데 반드시 6명이 인용을 해줘야만 인용 결정이 나는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진숙 재판에서 봤듯이 4대4냐,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될 때처럼 8대0이냐, 이런 이제 다수, 근데 최소 6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문영배가 인용을 하겠다. 지금 수사기관에서 진술 내용을 증거로 인용하겠다라고 말을 했다 하더라도 다른 우리 우파 헌재 재판관들이 그건 문영배 네 생각이야. 나는 법정에서의 진술을 더 증거로 삼겠어. 이렇게 얘기할 경우에는요. 이게 반드시 인용을 아니라
기각적으로 의견을 내는 그런 재판관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대목에서 뭐가 문제냐? 지금 형소법 2017년도대로 엄격한 형사소송법 증거 절차를 따르지 않겠다. 이것이 헌재에서 만장일치로 결정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장일치로. 이거를 누가 얘기했느냐? 바로 보수파 재판관으로 총평을 받고 있는, 평가를 받고 있는 정영식 재판관이 그 얘기를 했어요. 정영식 재판관이. 우리는 엄격한 증거주의를 따르지 않겠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요 보수파 헌법 재판관들도 다는 아니겠지만은 이게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헌재에서의 증언보다도 더 법적 근거로 활용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 아니냐. 만장일치로 그렇게 결정했다면 그런 점에서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본다면 이준석하고는 뭐 그 1개 방송위원장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으로는 물론 결론을 달리하지만 그 당시 기각에 섰던 재판관들, 그러니까 보수 3명 플러스 김형두거든요. 자,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김형두가 이 키맨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저는 이제 김형두는 뭐 키맨이라고까지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형두가 저쪽으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5대3으로 만약에 보수라고 하는 그냥 더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재판 결과를 볼 때 보수라고 평가를 받는 정영식, 김복형, 그 다음에 조한창 요 세 사람이 기각을 해버리면 5대3이기 때문에 꼭 김영두가 김해는 아니다. 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은혁이한테 지금 문영배가 목을 메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20일 날 요 재판을 강행하고 선고는 아니지만은요 종결 처리한다. 이걸 보면은요 마은혁이는 이제 버린 카드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은혁이가 들어올 경우에는요 이게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되거든요. 예, 재판 갱신 절차에 들어가는데 재판 갱신 절차에 들어가면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 모르고 한 달이 걸린다 하더라도 자칫 잘못하면 이재명의 선거법 항소심이 더 빨리 나올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문영배가 판단할 때 6대2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대로 마은혁이 없이 강행할 것이고 5대3이 됐다 하면은 강행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산술적으로 볼 수 있는데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신속 강행 쪽에 방점이 적혀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밀어붙이는 것 같고요. 그 와중에서 개별 재판관들,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수파라고 하는 헌재 재판관들한테 대해서도 누군가가 알게 모르게 공작을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예, 왜냐? 이재명이가 공작의 대가잖아요. 이재명이가 공작의 대가. 자, 그리고 아니면은 또 마흔여기를 갖다가 간지 않고서라도 우선요, 3월 중으로만 나오면 되니까 3월 중 선거법보다는 빠르게만 나오면 되잖아요. 그러면 꼭 갱신 절차를 거친다 하더라도 너 갱신 절차할 때 녹음을 다 틀냐? 또 다 안 틀어도 돼. 만약에 마흔여기가 그래버리면 얼마든지 갱신 절차를 일주일에 2번만 하면 되잖아요. 이게 빠르게 끝낼 수 있어요. 그럼 그 사이에 저희들은 재판 선거를 다 써놓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맘만 먹으면 이거 하루 저녁이면 다 쓰죠. 하루 저녁이 걸릴 거 뭐가 있어요. 몇 시간이면 다 쓰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흔여기를 완전히 포기했다라고 보기도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마흔여기가 들어오면은 뭐 제가 보기에 6대3으로 인용될 확률이 훨씬 더 크고 만약에 마흔여기가 들어오지 않다면 5대3으로 기각될 확률이 더 일단 큰 것이 아닌가. 예, 오늘 비교적 비록 증거를 갖다가 헌재 진술보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더 지금 방점을 두겠다라고 얘기했다 하더라도 그 인용 쪽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렇게 되는 길밖에 없다. 예,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말이죠. 지금 우리가 절대적으로 이건 뭐 기각될 것이야 이렇게 자신을 한다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믿을 필요는 없고 그것 자체가 상당히 우리한테 위험을 더 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최악의 결과 5대3이 아니고 8대 0일 수도 있다.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싸워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들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부적으로 헌재 이제 문영배에 대한 불만 모든 걸 왜 헌재 TF에게 돌리냐. 자기네가 무슨 힘이 있냐. 허락은 됐을 뿐인데 거기에 대한 불만. 그래서 요거 자칫 잘못 지금 헌재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직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대법원으로 이제 합류되는 거 오히려 그게 더 좋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말이죠. 이런 가운데 지금 우리 윤 대통령의 변호인 측에서는 정계선이는 빨리 또 한번 기피해야 된다. 예, 스스로 회피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났어요. 그 이유는 지금요, 정계선이가 말이죠. 이 남편 황필규인데 황필규는 김희수하고 같은 로펌에 있어요. 예, 공익재단, 거기에 같이, 공감에 같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상하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정계수는 사법연수원, 그러니까 이 김희수가 사법연수원 교수를 했는데 그때 말하자면, 이 교육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도교수였다는 거예요. 지도교수. 자, 그래서 우리 측 변호에서 내놓는 걸 보면은요, 그야말로 이제 그 연수원에서의 지도교수의 관계는 대학에서, 지금 이제 지도교수의 관계보다도 더 엄하면 엄했지 덜 엄한 게 아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갖다가 그 헌재 재판관으로 지금 이제 재판에 참여하게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이의 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계선이는 물러나는 게 답이다.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정계선이는 이제 어떤 경우에도 말이죠. 절대적으로 지금 재판에 개입하지 않도록 재판에서 심리에서 손을 띄게 하는 우리가 압박을 계속해서 강화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도 이해 충돌, 부인도 이해 충돌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이미 1차적으로 우리 쪽에서 기피 신청을 했는데 기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피 신청을 했어도 결국은 또 기각할 것이 확실해 보이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정계선이 그야말로 사제지간 이런 아주 특수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재판을 심리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치 못하다. 예, 그래서 남편은 공익인권법재단인 공감에 같이 있고 황필규 변호사, 자 김희수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재판관인 김희수 정계선이는요 연수원 27기 2반 비조를 수사했는데 이때 비조 지도교수가 바로 사법연수원 교수였던 김희수 변호사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공정한 심판이 가능하겠느냐? 예, 그래서 이거는 빼야 된다. 예, 빼야 된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갈등의 조정자가 돼야 되는데 갈등의 생산자가 지금 되고 있다. 현재. 예, 그래서 요거 기피를 확실하게 하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은 일단 지금 문영배 비리와 거짓 이런 것 때문에 내부가 지금 뒤숭숭하고 폭발 지점까지 와 있다. 이런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계 공보안, 지금 현재 공보안의 이의지는 결국은 중국계가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말이죠. 여기에 관해서 또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이 보도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고, 정말 발음이요. 정말 이상하긴 이상해요. 발음이. 예, 발음이 보면은, 자, 제가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진 재판관 요걸 보면요. 요거 한번 시작할 때 한번 들어보시죠. 예.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024년 12월 16일 재판관 회의에서 논의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요.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아니라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이게 우리 이제 표준어이기도 하지만 통상적인 우리 서울식 발음 또는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브리핑을 시작한다고 그러지 브리핑을 시작한다고는 안 하거든요. 근데 이진 공보관이 그동안에 이제 중국인 이 브리핑 할 때 보면은 시작이 아니라 브리핑을 시작한다. 시작. 요 발음이 이거는 우리 한국식 발음이 아니다. 이거는 조선족 이 발음이 틀림없다. 이래서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시작하겠다.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헌재 재판관들 지금 이제 전부 고발 당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직권 남용 혐의로 전부 고발을 했습니다. 누가 고발했느냐? 우리 자유대한호국단. 여기에서 아주 그냥 고발을 아주 잘해요. 예, 너무너무나 잘해요. 아주 든든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요 인간들보다 100배 만개 더 고발을 잘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자유대한호국당이 오상종 단장이 경찰청에 오늘 직권남용으로 고발했는데 헌법재판소로 헌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사건을 심리한다. 그러나
탄핵 심판 TF는 판결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재판관들이 특정 결론을 내리도록 사실상 강제하는 역할을 수행했음이 명백하다. 이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로 평가되고 재판관들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사법적인 중립성을 훼손하는 혐의가 되는 것이다. 자, 그리고요, 대통령 변호인단의 방어권과 변론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문영배 대행이 변호인단의 증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TF에서 결정한 일정을 강행했다고 발표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다. 이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우연적 행태다. 그리고 재판이 특정 조직에 의해서 사전에 기획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만약 탄핵 심판 TF가 헌법재판소 내부 규정에도 없는 조직이라면 이는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사법권 남용에 해당된다. 자, 그래서 이 헌재 TF 팀의 명단 공개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옳은 얘기죠. 예, 명단 공개하라. 지금 강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제 어쨌든지 간에 지금 이제 헌재가 이제 마지막 되고, 그래서 지금 더군다나 말이죠. 오늘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헌재까지 왔다가 돌아가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는 탄핵 심판의 중간 결산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 아니냐. 자, 그래서 지금 그 언론에서도,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법 쪽에서도 탄핵 찬성과 반대 양론으로 법률적으로도요 상당히 갈라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이 지금 조대현 변호사가 이제 중간에 퇴장을 해버리니까 20일 날 그 재판도 파행으로 우리 이제 변호인 측에서 그야말로 실제로 중대 결심을 불사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윤곽근 변호사 얘기가 추가로 신청할 증거나 증인이 있는지는 내일 더 검토해보고 판단하겠다. 증거조사가 충분히 되면 최후 변론 절차를 대비하겠다. 최후 변론 절차를 대비하겠다. 이 얘기는요, 우리가 최후 변론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게 내란이 아니다. 이 얘기를 안 하면 오히려 우리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냐. 이런 좀 판단도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20일 날 우리가 지금 한두 번 우리가 이런 불리한 재판을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일 날 재판은요, 오늘 비교적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이 파행으로 재판은 끝났지만은 20일 재판은 나가서 끝까지 당당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우리 국민들이 기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마지막까지 강하게 싸워서 그야말로 여론의 향배를 갖다가 반드시 기각하도록 압박을 끝까지 가하면 그야말로 우리 우파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재판관들 3명이 똘똘 뭉치면, 그리고 두 번째는 최상모 이 인간이 배신을 더 이상 때리지 않아서 어떠한 경우에도 마흔여기를 임명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기대하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기각, 그리고 그에 따른 김용현 장관의 석방, 구속 취소가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사령관들의 구속 취소로 이어지는 그야말로 승전보를 우리가 만들어내는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고요. 또 이어지는 저희 방송 계속해서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